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이제 현직 배우로 계시는 배우예요. 네, 배우입니다. 네, 박도욱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욱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아직? 제가 이제 좀 이따 저에 대한 것들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조금씩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누군가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게 아무래도 저의 어떤 성향과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거를 꼭 저 말이 맞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편안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박도, 너가 누군데 우리를 멘토링 하느냐, 그죠? 너 누군데 노랑머리에 되게 약간 안 좋아 보이는데 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짧게 한번 봐볼게요. 박도욱 배우님께서는 경선 내역을 때 가는데 장기 투약을 맡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기 투약은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좀 재밌는 여성이에요. 장난기도 좀 많고. 잠이야 뭐 아무 데서나 자면 되니까.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까? 파멸 수고하십니다. 정보는 어디서 왔어? 수고 많아. 솔직히 우리도 좀 비싸 올리는 건 자신 있냐? 오늘 누군데? 이번에 베베 손 돌리네. 마음의 당수 오면 가라. 사과 깎아라. 저 돌려라. 아니 차가지고만 죽을까? 네, 전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박도우를 하는데 지금 머리는 또 그럼 너 왜 그러냐 하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지금 이렇게 재벌 형사라는 거를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또 이런 노란색 머리로 나와야 해서 현재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배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을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보여드릴 겁니다. 제 다음 직업은요, 프리다이빙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스쿠버랑 프리다이빙은 조금 다른데 스킨스쿠버는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숨을 쉬면서 하는 스포츠고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물 안에서 하는 스포츠거든요. 그거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로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보홀인데요. 이 밑에 있는 거 다 실제 물고기입니다. 정어리라는 물고기고 바다 안을 내려가고 있는 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가슴 쫙 펴고 한번 찬스 한번 떠나볼까? 정말 그 하늘을 향해 고개 들어 햇살을 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밝으려
가슴이 뻥 뚫리지 않는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거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는가? 행복의 냄새. 저 해는 떴다가 또 지고 또 다시 어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이리저리 돌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네, 이렇게 제 직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그 직업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뮤지컬 배우잖아요. 여러분들께 어쨌든 오늘 왔으니까 가벼운 서비스 차원에서 선물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 원래 다음 장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한번 제가 그러면 가볍게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날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바보처럼 그냥 놓칠 순 없어.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까? 아닌 용기를 내어볼까?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 볼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보자. 죽는 그 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버릴 수 없는 내 꿈과 나만의 세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그래 나란 인간이 살았다. 흔적 남겨줄 테니까 지금이야. 나를 시험해 볼 그 순간 내 믿음 속 끝을 찾아가보자. 죽는 그 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버릴 수 없는 내 꿈과 나만의 세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내 한 감이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네. 네, 이 정도 어떻게 제 소개가 좀 된 것 같나요, 여러분? 네, 조금씩 될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 활동도 하고 프리다이빙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도 제작하고 만드는 영화 감독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이거는 한 5년 전인데요. 레디 액션. 컷. 레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도 지금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무나 떠올려. 너 친구들하고 끝나면 아이고 좋아. 네, 이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약간 엔잡러 느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도 하고 있고요. 프리다이빙 강사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막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이제
아이돌 친구들 연기 레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배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 꾸밀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 이건 뭘까 싶죠? 네, 이거는 제가 또 넘어갈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멘탈, 그리고 행복과 여행.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금부터 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은 제가 제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나 정확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지는 없다. 아니면 있는데 나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편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뭐가 딱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딱히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좀 있는데 이제 그걸 바꾸고 싶어. 아, 바꾸고 싶고. 나머지 분? 교사. 어떤 쪽 교사요? 어디요? 뭐? 특수교사요? 아, 좋네. 또 특수교사. 아, 너무 좋은. 네. 그림으로. 아, 그래도 저랑 비슷한 예체능 쪽에 관련된 그거네요. 아, 졸업을 했어요? 그럼 어떤 쪽 그림을 그려요? 웹툰. 아,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 또 하시는구나. 네. 새로 오신 분은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제 옛날이랑 지금은 약간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980년대 때는요. 장래희망 같은 거를 적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정비공, 대통령, 뭐 축구 선수, 과학자, 뭐 경찰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대통령 막 장래희망에 적는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90년대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뀐 거예요. 돈을 좀 벌어야 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을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 아까 말했던 뭐 웹툰 쪽 뭐 한다고 했죠. 뭐 웹툰 작가, 뭐 유튜버, 배우, 가수, 댄서, 뭐 건물주.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유튜버예요. 장래희망에. 이렇게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장래희망, 꿈을 적는 그 어떤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 현재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유튜버라는 직업이 현재에 와서 유행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애들이 그걸 이제 장래희망으로 적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림 그릴 때 너무 행복해. 나는 그냥 내가 만든 요리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좋아. 내가 뭐 어떤 좀 약간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때 난 거기서 뭔가 행복감을 느껴. 그런 거에 따라서 직업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다 하잖아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 그게 내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생각은 무조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직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 한번 댄서가 돼볼래. 그래서 막 춤을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무대에 서봤는데 무대 체질도 아니고 너무 떨리고 나 너무 이게 싫어. 내가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래 해서 그림을 막 그리고 막 해봤는데 또 달라. 그래서 생각은 무조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게 어떤 무엇이라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다가도요 사람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내가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도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나랑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돼가 나도 카페는 아니지만 이런 뭔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내 수영을 배웠어. 근데 나 수영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5年前に友達に言われて人生でめっちゃ大切にしてることがあって、それが一斉の好奇心が賞味期限があって、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て、もうそっからねほんまその通りやったんで、こう生活しとってなんか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みたいみたいな好奇心が湧く時ってあるね。ああいう趣味持ってみたいとか、あそこ行ってみたいとか、あの人みたいな人生を送れるような挑戦をしてみたい、そういう気持ちが出てくる時ってあるけど、その気持ちが出た時に行動に移さないと、ある一定期間だったらまあいいかなみたいな、なんだかんだで今の人生もそんな悪くないしみたいな、その行動するっていう選択を取らないってことが当たり前になってきて、自分の声をね聞くっていうこの癖がなんかなくなってくるね。だから自分の好奇心が出た時に、その情熱があるうちに行動に移して、それが冷める前に習慣化する。それを大切にやっていくと、こう人生でこんな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とか、こういう趣味が例えば追加されて人生がめっちゃ濃くなってきたとか、そういうことにつながったりするから、やっぱねちゃんと自分の声は聞いてあげて、その気持ちが冷める前に行動してあげるっていうのが超大事だと思う。それがきついことだったとしてもね、継続して自己成長につながったりとかして、めっちゃ充実感につながったりするから、もっと自分の声を聞くっていうの大切よね。 네, 이 영상 혹시 본 분들 있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고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호기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랑 자기 말에 기울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은 저도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는요, 참 희한하게 이상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술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돼야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마술 하는 데 막 알아봐가지고 오디션 보고 해서 또 그게 돼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때 마술사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로 데뷔를 했다가 어느 날 이제 마술 그 회사에서 티켓을 하나 준 거예요. 뮤지컬 티켓이 하나 나왔는데 도가 너 한번 봐봐라 해서 봤는데 갑자기 뮤지컬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술하러 왔다가. 그래서 또 뮤지컬을 하게 됐다가 막 걸어서 하다 보니까 프리다이빙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직업이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뭔가 호기심이 막 들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든 언제든 많이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막상 질러본 적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당장 내일 그럴 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리는 무조건 뭔가 하나 있거든요. 그 소리가 뭔지를 찾아서 직업을 찾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았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5年前 자, 아까 세상의 기준 네 나왔었죠. 그게 뭔가 했었죠. 여러분 똥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어떻죠? 그냥 어쨌든 더럽고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욕 같은 데에도 똥은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 똥을 가지고 놀아요. 막 가지고 만지기도 하고요. 똥에 대한 막 어떤 거부감이 없어요, 애기들은. 근데 막 울고 그러는 거는 배가 아파서 똥 쌀 때 울고 그런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시간이 조금씩 거듭되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온 거야. 이거 이 냄새 안 좋아. 우리가 그런 거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은 똥 더럽구나. 이 냄새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을 쓴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악취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 냄새로 느낀다라는 그런 건데, 여기 자바라 교수와 헤르츠 교수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냄새가 나는 약간 구릿내래요. 구릿하고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A병에는 발가락 냄새라고, B병에는 체더 치즈 냄새라고 붙였대요. 똑같은 냄새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자들한테 이 냄새를 맡게 한 거죠. 근데 치즈 라벨에 붙어 있는 병의 냄새를 훨씬 더 맡기 좋고 좋은 향이라고 느꼈다고 하고, 발냄새라고 적혀 있는 데는 되게 안 좋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코는 냄새 자체를 맡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교육하고 학습돼 가지고 냄새를 해석한다라고 증명을 한 그런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똥이 좋다, 똥 냄새는 좋은 거야 라고 했다면은 우린 지금도 그 냄새를 향긋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계속 학습을 해요. 야, 저 차는 좋은 차, 저 직업은 좋은 직업, 이 옷은 좋은 옷, 저 옷은 어떤 거, 이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우리는 그걸 학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지 내 기준에서 그게 맞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를 또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직업, 차, 외모의 기준. 또 여기도 피터 포거 교수와 토마스 크루만 교수가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이 논문들은요, 이분들만 낸 게 아니라 되게 똑같은 거에 대한 논문이 이미 결과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숭배하는 직업, 자동차, 외모의 기준은 우주의 진리가 아니라 습득한 거다. 인간은 태어날 때 무엇이 멋진 외모이고 어떤 차가 성공의 상징이며 어떤 직업이 위대한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가 자라는 동안 끊임없이 교육,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특정 기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주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냥 만약에 뭐 마티즈라는 차 혹시 아나요? 조그만? 아니면 모닝 아시죠? 네. 그리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츠, BMW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누군가가 모닝을 보고 와, 저건 진짜 좋은 차야, 저 차 타는 사람들 보고 우와 우와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차를 보고 저건 좋은 차다, 벤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야 반대로 습득을 했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의 기준도 저게 이쁜 거야 이쁜 거야 이쁜 거야, 저게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하다 보니까 저게 이쁘구나 멋지구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우리의 기준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장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온 건데 저의 약간 모토이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에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살자.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사진인데 AI로 사람이 이렇게 지구본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구를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자. 내가 지구 안에 다 맞춰져 있고 기준에 있는 거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멘탈과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무조건 걸렸다고 해서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가 멘탈적으로 관리하면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아예 그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기 한번 먹기가 힘들었고 생선 한번 먹기가 힘들어서 그거 한번 먹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한 거고 그래서 양반들은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리 조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맘만 먹으면 조금 고기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초콜릿 정도 사 먹을 수 있고 혹시 기부미 초콜릿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거의 애들이 그 영어 단어 하나만 외워서 외국 군인들한테 미군들한테 달라고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북한은 아직도 살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틈이 없대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들어오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해요. 막 하고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명 이런 키워드가 아예 없대요. 네. 근데 절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한 인터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자체를 헬조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각자의 좀 경험 바탕으로 하나의 얘기를 좀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북한은 우울증이라는 병명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우울할 새가 어딨어요? 맨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디 누워서 잠자는가 나와 이래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북한은 항상 이런 환경 속에서 뭐 어른이고 애고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 멘탈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랑 연관이 있겠죠.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예요. 네, 프리다이빙 강사이고 거기 교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멘탈이라는 용어가 진짜 심리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요 이렇게 물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스킨스쿠버는 숨을 쉬지만 프리다이빙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중요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몸에는 혈액이 막 계속 돌잖아요.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그 혈액 안에 산소 포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96에서 99% 됩니다. 그 농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100%에 가깝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산소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숨을 참기 시작하면은 그 산소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숨을 참으면은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숨을 참는 그 이제 프리다이빙에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숨 참는 대회가 있거든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분? 10분 사람 10분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6분이요? 9분? 3분? 13분. 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 대회 나가면은 20분까지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지도 않고 뇌에도 어떤 손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꽉 채워져 있잖아요, 산소가. 그럼 우리는 그 산소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힘드냐면요.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요. 근데 우리는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는 안 뱉고 산소만 쓰기 시작해요. 그럼 뇌에서 혼동이 옵니다. 너 뭐야? 너 죽어있어? 왜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여? 왜 안 뱉어? 이런 착각이 들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사람한테 숨을 쉬라고 착각을 해서 막 답답함을 만들어요. 뇌에서 야, 숨 쉬어 하고 여기 횡격막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횡격막? 네. 횡격막을 이렇게 막 툭툭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요. 너 숨 쉬라고 막 꾹꾹 거려요. 근데 그게 사실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쌓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하면은 숨을 참고 물 깊은 데를 들어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힘들어서 막 숨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멘탈적으로 뭔가 나 이거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라고 했지 라는 거를 뭔가 팍 인지하면은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프리다이빙의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고요. 바다예요, 바다. 프리다이빙은 어떤 스포츠냐면 산소통 없이 숨을 참은 상태로 물 깊은 곳을 내려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뭐 어떤 산소통도 없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이고 점점 바다 깊숙이 내려가죠. 그럼 이런 모습이 바다로 내려가는 상태예요. 쭉쭉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숨은 참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처음 프리다이빙을 할 때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저도 바다로 뭔가 내려가고 뭔가 제가 프리다이빙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저도 제 일을 하면서 멘탈적으로 흔들린 적이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스텝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밟아 나가고 할 때 이 스포츠를 알게 됐고 이 스포츠를 하면서 저는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심리적으로 되게 엄청 깊게 관여되어 있는 멘탈 스포츠예요. 그래서 제가 숨 참는 강사 과정을 할 때 시험 테스트 중에 숨을 4분 참아야지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분을 참아야 통과입니다. 어제 실패했던 기억은 다 잊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4분 동안 숨을 참아야지 강사 과정 테스트 통과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는 사인을 보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게 2분 됐을 때 갑자기 막 힘들기 시작했거든요. 막 흥경 막 툭툭 이런 것도 오고 그래서 손을 갖다 대고 힘들 것 같다는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테스트 봐주던 강사도 이건 힘들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힘든 건 이때 사실이었는데 저를 더 믿고 내려놓고 더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착각이지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쌓인 거지 계속 주문 걸면서 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손을 보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여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계속 마음을 비우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2분부터 힘들어했는데 3분까지 오니 강사님이 걱정됐는지 저를 밑에서 한번 확인합니다. 살짝 풀었다가 다시 올게요. 좋아요. 릴렉스. 다시 긴장을 풀고 손을 내리고 3분이 지나서 물에 다시 몸을 담기 시작합니다. 5, 4, 3, 2, 멘탈 먹고 있어요. 확인. 릴렉스. 진짜 이때부터 진짜 멘탈 싸움이었습니다. 40초예요. 10, 목을 자세히 보면 진짜 꿀룩꿀룩 난리가 납니다. 진짜 열심히 참고 릴렉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3, 멘탈 먹고 있어요. 일어서 잡으실게요. 54초예요. 5, 4, 3, 멘탈 먹고 있어요. 확인. 3, 2, 1, 출수. 하나, 둘, 셋. 네, 제가 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말이 4분이 숨을 참는 거지 이거 하는 게 정말 쉽지는 되게 어렵거든요. 맨날 이거 할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어떤 한계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내가 힘들다고 믿고 있는 게 내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힘든 게 안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멘탈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정말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일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생각 조금 바꿔 먹으면은 그 순간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들을 보여드리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과 여행, 제가 약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뭘 해야 행복한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웃기게 막 그런 논문도 찾아보고 막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녀보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막 다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고 나서의 저의 생각과 느낌점들을 말씀해주면서 이런 걸 이야기 드릴 건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한번 재밌게 제가 다녔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저는 캠핑을 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산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높은 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시간 내서 하려고 해요. 그게 러닝이 됐던 프리다이빙, 이건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고요. 이건 한라산 꼭대기, 이거는 각종 나라들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들, 사진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영화 찍을 때고요. 이건 고래상어 혹시 아나요? 엄청 큰 상어가 있는데 저는 놀러가서 외국 꼬마들이랑 농구를 같이 했었어요. 이건 바닷속, 이게 이제 스쿠버예요. 숨을 쉬는 산소통을 메고, 저는 입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숨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하고, 뭐 더 할 수 있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근데요, 조금만 벌어서 하면요, 뭐 여행 가는데 저 막 비싼 나라 안 갔습니다. 거의 다 동남아권이고 비행기 30만 원에 갈 수 있는데, 40만 원에 갈 수 있는데, 저도 알바하고 뭐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17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36살이거든요 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지원을 웬만하면 안 받고 하려고 해서 저 혼자 어렸을 때부터 알바해서 뭐 사고, 알바해서 뭐 하고, 여행도 알바해서 다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 코넬 대학의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교수님이 소비와 행복을 연구했대요. 뭐 소비를 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핵심은 우리가 소비나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행, 지금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여기에 강제로 집중하게 된대요. 저희가 집에 그냥 있을 때는요, 뇌가 자동 한복 장치라는 상태로 된대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대요. 근데 여행하고 있을 때는 뭐 낯선 풍경, 새로운 음식, 뭐 길 찾고 뭐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딱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된대요. 저 나무 뭐야? 처음 봤네. 와, 이쁘다. 먹었는데 이 음식 신기하다. 내가 어떤 걱정과 미래를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순간에는 지금 현재, 지금 딱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행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그럼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엄청 많이 뭐 바뀌고 대단해졌나?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즐기고 있으면서 그때 그냥 행복함, 이제 뒤에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행복은 어떤 거를 해내고 나서 행복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빈도수래요. 그냥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았는데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어. 근데 맛있어. 되게 맛있다 이거. 그럼 그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나 이거 주스 마셨는데 좋아. 나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게 소소한 행복이래요. 그런 행복이, 그런 빈도가 자주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지, 어떤 막 엄청나게 내가 큰 걸 뭘 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놓고 내가 이만큼 뭘 해서 해놓고 한다고
행복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과 행복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가면 이제 제가 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인정하는 것. 우리는 흔히 행복한 상태가 정상이고 힘든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래요. 삶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된대요. 삶은 원래 끊임없는 문제와 해결의 연속이고 고통과 고단함이 기본값에 가깝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행복하고 막 좋고 그게 좋은 거고 막 불행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값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현실을 잊고 정신 승리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니래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나 힘들지만 정신 승리하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이제 논문들을 쓴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도 연구한 교수님들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낀대요. 딱 지금. 그래서 아까 여행도 그래요. 만약에 지금 대충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24이요. 오케이.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 28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어떻게 되세요? 29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 자, 왜 이제 현재 집중하는 게 왜 또 중요하고 여행을 왜 얘기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5, 29살 때 가는 어떤 여행이랑 40, 또 50, 30대 가는 여행은 달라요.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요. 신체적인 것부터가 달라져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도 좀 아파질 거고요. 허리도 좀 아파지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좀 많이 벌어놓고 성공하고 난 나중에 여행 다녀야지 하는데 그때 컨디션과 지금 컨디션이 많이 달라요. 내가 어떤 산을 한번 타보고 싶었고 어떤 데를 한번 보고 싶었고 근데 걷는데 좀 불편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조금씩이라도 알바해서 국내라도 이쁜 데는 조금 다니면서 그런 것들 보고 그런 행복을 느끼는 지금을 느끼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제 결론은 맞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 사막을 걸어가는 거라면은 그냥 오아시스를 기다리면서 왜 안 나오지가 아니라 거길 찾아가면서 가는 길에 이 꽃 예쁘네, 바람 부는데 시원하다 그런 것도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어서 이건 그냥 제가 정의한 어떤 것들입니다. 당연히 인생이 뭐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썼고 혹시 정승재라는 이 스타 강사 아나요? 이분이 했던 행복 이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걸 또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사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놓고 1년 후부터 즐거워야지 안 돼요. 어차피 1년 후에 안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1년 후에도 행복할 방법을 몰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막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러잖아. 지금 젊었을 때는. 그때만에 느끼는 행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막 이거 있잖아요. 아니 전혀 안 그래. 그때마다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 행복 이게 뭐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 좀만 해놓고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지금 느끼는 행복이 있고요. 또 30대 때 느끼는 행복이 있고 40대 때 느끼는 행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나한테 오는 호기심?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마음속에 있었으면 내일 해보세요. 내일 한번 학원 알아보고 내일 한번 어디에 무료로 수업 같은 거 들어볼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무조건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그 호기심도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좋아했던 거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이게 맞다 안 맞다도 생길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일이
진짜 나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찾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뭐 그냥 뭐 아주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제 직업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고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은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면서 네,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혹시 뭐 네, 마이크. 저도 2020년도 이후에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저는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맨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과연 내가 재밌는 게 좋아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약간 25살 되니까 약간 뭔가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럼 뭐 그 25살인데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한 5년 가량 그렇게. 네, 5년가량. 그럼 학교 쪽은 어떻게 뭐 전공이나 그런 거는? 전공도 다녀다가 이거 아니다 하면서 자퇴하고 또 이거 했다가 아니다 자퇴하고 또 이거 해봤다가 아니다 자퇴하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돈은 또 뭔가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경제적인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돈은 사실 그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는 거 보면 언젠간 벌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아까 그 코넬 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들이 논문 쓴 건데 칼필레머라는 교수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그 교수가 인생 막바지에 있는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인생 막바지에 있는 노인분들 그리고 약간 시한부, 약간 큰 지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1000명을 인터뷰한 책이거든요. 1000명이었나 10,000명이었나 그건 좀 헷갈리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제목 때문에 샀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너 뭘 알고 있냐 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책을 사서 다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곧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위질 한번 해보는 거를 좀 더 해볼 걸.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넘어와서 그 가위를 안 잡았던 거. 내가 뭐 어렸을 때 축구 막 그런 얘기들이요. 70% 이상이에요. 그럼 인생 마지막에 노인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먹고 싶은 거를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게 됐고 내가 원하는 거 사입을 수 있게 됐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됐는데 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내가 못해본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으면은 저는 더 많이 당장 지금 현실적인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장 시작한다고 보다는 또 일을 하면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내 경제적 컨디션이 조금 어려우면 당연히 일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계속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또 어떤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어떤 게 있어요? 회계 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고.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 회계 쪽은 약간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내가 회계를 아닌가요? 아니면 해보고 싶었던? 예전에 제가 기록을 남겼을 때 기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나도 이거 해볼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핵이라는 직업이 있구나 하면서 핵이라는 직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이제 컴바인이나 뭐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 보니까 내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상 또 해보니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게 맞나?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만나면은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건강한 거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나 뭐 아무거나 뭐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 질문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책을 얘기하셨는데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10년 후 이제 그 배우님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요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 약간 잠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안 접하나?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나? 그래도 싫어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군대에서 책 100권 읽고 나오는 게 목표였는데 100권은 다 못 읽고 64권을 읽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그 책이었고, 제가 이 책을 얘기한 거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그 칼 필레머 교수가 쓴 그거였고, 또 하나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읽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혹시 아세요? 뭐냐면은 그 책에 어떤 링크 주소가 있어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은 농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농구가 몇 번을 하는지 패스 수를 개수를 세봐라. 뭐 아는 것 같아요. 네. 패스 수를 계산해보면서 그 패스 수를 딱 계산하고 나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마지막 질문에 뭐냐면은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고릴라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는데 패스하는 걸 제가 집중하던 그 사이에 고릴라가 진짜 그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놓고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게 있어요. 내가 농구 패스하는 거 개수를 생각하면은 뭐 고릴라가 지나가도 이 주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걸 보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때문에 내가 보는 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모든 것들이 닫혀진 상태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어서 그 철학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이랑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책이 저한테는 되게 셌던 책이에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제 직업이 어쨌든 배우다 보니까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막 자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 저 배우가 하는 멘토링 수업을 들었었다 할 정도로 일단 사람들이 저라는 배우를 보고 약간 대체가 불가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만약에 박도욱이라는 배우가 야, 이 역할은 박도욱 말고 다른 사람 했을 때는 막 상상이 안 가. 대체가 안 돼. 그런 약간 부류의 배우가 10년 뒤에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편안하게. 네. 마이크. 아무래도 저도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도 똑같은 느낌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정보라는 기간이 좀 많이 어떤 정보 기간이 좀 길잖아요. 정보 기간. 아무래도 나를 알리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은 주위에서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은 자유로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티면은 된다는 게 조금 큰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약간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기용을 하려면은 노력이 많이 더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촬영할 때도 많은데 그러실 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저의 직업과 예체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불과 이렇게 TV에 좀 큰 작품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요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36이잖아요. 그럼 33살까지는 저는 19살 때부터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14년이 거의 뭐 무명이었던 거겠죠. 지금도 아직 좀 무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노력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누군가 맨날 8시간씩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던 사람이 있었고 1시간씩 공을 던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8시간씩 공을 던지던 사람이 4시간 던진 날은 나 오늘 좀 부족해. 나 오늘 좀밖에 못 던졌어. 그리고 1시간 던진 사람이 4시간 던졌을 때 나 오늘 너무 잘했는데 오늘 난 진짜 열심히 했어 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저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노력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정해놓은 노력이 그 기준이 그래서 방금 질문해 주신 분도 아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노력의 기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 작가가 된 것 같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업뿐만 아니라 뭐 그냥 바깥에 있는 뭐 음식점 뭐 어떤 사업이든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운이 없이 그냥 팡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내가 됐을 때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운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내가 그 칼을 갈고 있느냐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33, 32까지 그 10몇 년 동안 계속 좋은 작품 출연하고 싶고 나오고 싶고 했었는데 오디션 떨어지고 현장 가면 너무 떨리고 연기 못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관둘까? 그래서 저는 진짜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막 뭐 전단지 알바, 뭐 발레 파킹하는 거, 뭐 유니클로, 뭐 음식점, 뭐 진짜 막 알바몬이었어요. 막 뭐지? 만약에 뭐 이런 데서 막 공연 같은 거 하면은 무대를 만들어요. 무대를 막 만들고 부셔야 나중에 무대를 만들고 부시고 막 그래요. 막 바깥에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그러면 그 무대 세트 철거가 있어요. 만들고 철거하는 거. 그러면 그건 좀 힘든데 돈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혹시 파주에 LG 디스플레이어 공장 아세요? 10,000평짜리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그 10,000평짜리 공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 만드는데 2달 같이 숙식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 공장을. 어떤 구조였냐면은 한 아파트 20몇 평 되는 데다가 20명, 20몇 명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불 자리 하나를 피면 그게 내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캐리어 하나 해놓고 거기서 2달을 살았어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자는 거였는데 그 시멘트를 이제 막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잘 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풍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그 시멘트를 굳게 하고 시멘트를 붓고 그런 일을 2달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24시간이지 사람이 24시간 일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자려고 해도 아침에 잠이 안 와요. 해는 떠 있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막 몸이 막 뭔가 다 이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때 계속 어쨌든 칼을 갈고 있었고 그 와중에 공연을 하다가 어떤 한 캐스팅 디렉터 분이 제 공연을 보고 한번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한 게 처음에 SBS 그의 우리는이라는 작품에 이제 조연으로 처음 나오게 된 작품이 그 작품이었거든요. 정말 꿈 같았죠. 내가 TV에 나온다니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운은 분명히 한 번 오거든요. 내가 칼을 잘 갈아 놓으면은. 근데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네. 운은 어디서 잡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운은요. 정말 어디서 올 줄 몰라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일을 하는데 노래 부르다가 어떤 또 제작사 대표님이 우연히 거기에 밥을 먹으러 술을 먹으러 왔다가 저를 보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결된 게 또 제가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운은 정말 어디서 올 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뭐 그림을 그렸어, 웹툰을 그렸어, 그럼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웹툰 기업이나 그런데 메일 다 보내보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모전 그냥 열부터 끝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공모전에 다 지원해보고 그런 노력과 어떤 운이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았다면은 그때 삼박자가 탕탕탕 맞을 때 스파클이 조금씩 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네 마이크.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봐요. 제작년에 정년이 빼고는 안 봤는데 눈물의 여왕 때 출연한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놀랐어요. 그 TV에 나왔던 장면 보고 놀랐는데 네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TV의 그 이제 출연작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님의 좌우명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무명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랑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역으로 출연한 드라마는 50개가 넘어요. 그만큼 말 한마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5,000원입니다. 뭐 이런 대사들, 뭐 아니면은 경찰로 검문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 막 그런 걸 진짜 많이 했는데 제일 처음에 단역으로 나갔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부모님을 죽이게 된 그런 단역이었어요. 병원에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연기를 어떻게 하지 막 너무 떨고 하자 있는 인간들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되게 옛날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앞에 귤이랑 막 이렇게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TV가 있는데 TV가 안 나와요. 근데 저 TV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보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TV 보면서 재밌어하면서 막 놀고 있으면 주인공이 가서 막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너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그 아무것도 꺼져 있는 TV를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 해야 된다는 거에서 그래 그냥 해보자 해서 막 귤이 있길래 귤을 막 까고 막 먹으면서 와 재밌다 이러면서 했는데 감독님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역할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꿔줬었어요. 도욱. 그래서 그 나중에 제 부모님이 들어오는 씬이 있는데 야 도우가 괜찮아? 이렇게 바꿔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하나가 제가 갖가놓았던 어떤 칼날을 보여줄 수 있던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단역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공이 들어와서 저를 이제 막 목을 조르는데 너무 세게 졸라가지고 목이 막 다 까지고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단역이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집에 가는 배우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케어를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 가서 내 목이 다 뜯어져 있고 막 손톱 자국이 있고 막 그런데 어느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상처를 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랬었어요. 또 질문이 뭐가 있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 작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게 이겁니다. 하자 있는 인간들. 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좌우명. 좌우명. 제 좌우명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자이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눈을 떴어요. 근데 지금 뭐 11시네, 뭐 12시네. 그러고 와서 지금 밥 먹어야지. 근데 갑자기 친구가 연락 왔어. 나가야지. 그런 것도 다 좋고 뭐 어떤 내가 학교 다니고 있네. 그럼 나 수업 듣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뭐 자고 또 핸드폰도 좀 했다가 또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어. 아까 말했던 나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나 갑자기 수영이 하고 싶어. 내일 수영 당장 등록해봐야겠다.
30만 원이래. 알바 좀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삶을 조금씩 나가는 그런 삶,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보죠. 방금 하나 생각하긴 했는데 네. 세 번째는 가장 가장 힘들었던 점이랑 극복했던 점. 그리고 방금 생각난 거 있어요.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돌아가도 이 직업 선택했어요. 네네. 무명 배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되게 막 서러웠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라는 직업은 되게 다 촉망받고 대우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위에 있는 배우분들이에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 직업이 뭐야? 배우. 너 지금 뭐해? 근데 지금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 알바하고 있어. 나 그냥 지금은 알바하고 있어. 그렇게 지낸 게 거의 한 7, 8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저도 그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 이제 하나씩 결혼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한 달에 180, 250 월급도 버는데 저는 알바하면서 배우를 하려니까 한 달에 막 80만 원, 120만 원.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알겠지만 교통 카드 몇 번 하면 3, 40만 원 날라가고 친구들이랑 커피 몇 잔 먹고 뭐 하면 날라가잖아요. 핸드폰비 3만 원, 4만 원 내고 하면은 그냥 쭉쭉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친구들이 밥을 먹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거를 내자는 거야. 근데 친구들 한 7, 8명이 있는데 10 얼마가 나왔어. 그래서 근데 근데 가위바위보해서 내재요. 근데 친구들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나는 이걸 하기가 너무 싫은 거지. 이 가위바위보 지면 내가 10얼마를 내는데 통장에 막 80만 원, 110만 원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저 10얼마를 내면은 나한테 타격이 좀 큰데 이번 달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경제적인 거랑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괜찮은 척 했죠. 야 가위바위보 해! 해가지고 해! 막 하고 저도 야 너 낼게 이렇게 하고 근데 그들은 또 저를 너 배우지. 야 너 뭐 많이 벌고 좋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이 막 알바하고 어느 정도 이제 특히 그의 우리는이라는 걸 찍었을 때는 그 작품이 잘 돼가지고 알바를 하는데 이제 누가 알아본 거죠. 그럼 아니냐? 그럼 아닌 척도 아니다. 나 그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현장 가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 감독님이 혹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했어. 근데 감독이 컷! 너 뭐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조 감독님이 또 내가 언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가 혼나니까. 그런 일상들이 사실 그러면 그냥 저는 못하는 배우, 욕먹고 혼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들이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살면서.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오디션장 들어가기엔 저런 문 앞에서 막 심장이 뛰고 오디션장 들어가서 뭔가 내 연기를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순간 막 심장 뛰고 그러는 게 뭔가 되게 나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내 사람으로서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것 때문에 버티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다이빙은 한지는 한 7년, 8년이 됐어요.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 지는 4년 정도가 됐고 되게 안 좋은 생각들 그만둘까? 돈 버는 일 할까? 근데 그 프리다이빙 하면서 아까 계속 잡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숨을 참기 시작하면은 내가 횡격막에서 막 이러고 숨 쉬고 싶고 답답하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잠재우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약간 제 삶에서도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 프리다이빙이랑 그리고 제가 아까 살아있음 그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떨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였죠? 질문이? 15년 전에 다시 무명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시 선택합니다. 이 똑같이 힘들게 10몇 년 무명을 보내고 그렇게 무시받고 돈 없이 살고 그렇게 해도 저는 보낼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사실 경제적으로 막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직업도 많이 가지고 있고 프리다이빙 강사도 하고 아이돌 친구들 레슨도 하고 학원에서 애들 수업도 하고 뭐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수익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자유를 많이 얻었는데 이게 그냥 얻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역할의 캐스트 이번에 재벌 형사라는 작품을 찍을 때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딱 이제 리허설을 해봅시다 했는데 무술 감독님이 이제 와가지고 저는 원래 잠깐만 내가 들은 건 좀 달라 하고 부칙 찌르는 뭐 그런 거였는데 무술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뒤에 대사 하지 말고 잠깐 한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찌릅시다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감독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멍 때릴 때 한번 찔러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또 안보현 선배님이 이제 또 근데 이 죽은 애를 끌고 가야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일로 와서 얘를 이렇게 찌르고 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냐 해서 다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감독님도 그럼 뭐 해볼까요? 뭐 무술 감독님도 해볼까요? 상대 배우도 뭐 다들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레디 액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저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여지껏 나 36살이고 내가 여지껏 배우로서 걸어온 그 짬을 믿고 그냥 해보자 해서 제 느낌대로 막 가서 찍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한 10월쯤에 볼 수 있게 되겠지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나이고 제가 연습해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 그런 길들이 있어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랑 경제적으로 자유도 찾은 것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 일을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네네. 또 뭐 질문이 또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인생에는 길이 없다고 저희들이 인생에 길이 없다. 나침반처럼 막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이 없으니까 저도 약간 살아가는 게 뭔가 좀 힘든다고 할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찾아갈 때 항상 힘들었던 적이 항상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이걸 자꾸 따져봤거든요. 저는. 맞을까 오를까. 근데 이제 항상 처음에 할 때 되게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인생에서 만약에 길이 존재하지 않고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아니면 아닐까라는 거고. 길이 없는 그거에서 제가 이걸로 할게요.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카페 같은 데 좀 다니는 편이세요? 네. 카페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인테리어 했지만 요즘 보면 막 콘크리트 같은 데 카페 본 적 있어요. 네. 옛날에는 막 완전 다 허름하고 신기한 그런 카페들은 없었는데 지금 완전 막 테이블 낮게 해가지고 막 뭔가 무너져가는 콘크리트 금간 그런 카페들이 생기면서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말한 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옛날에 카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카페는 무너지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런 하수관이 나와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막 공사장처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찾는 이 길이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본인이 확고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믿고 가면은 그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에디슨이 뭐 달걀을 품고 그걸 부화시켰던 그게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발명품들이 발명됐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고하고 그렇다면은 이 길이 맞는지 뭐 의심하지 말고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계속 해봐요. 그리고 하다가 금방 또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존재해요. 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배우 일을 정말 좋아하지만 대본 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왜냐면요 그 대본 페이지가 막 이만해요. 막 12부작짜리면 막 이만한데 그거를 내 대사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야 이거 TV 얼마면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야 이 TV는 저기서 뭐 8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야 이 TV는 저기서 8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대사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 대사, 상대방 대사 그런 걸 다 외우려면 엄청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요 자기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싫어하는 거 가운데 좋아하는 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저울질 해봐요. 내가 이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부분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이게 싫어하는지 한번 본인이 저울질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만약에 이거 저기 마이크. 네. 이 일을 하시면서 좀 싫은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역할을 하기 정말 싫었는데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너무 약간 자존심 상하거나 좀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죠. 좀 어릴 때 조금 더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맞아요. 나이 들 때는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처음에는 늦게 가는 게 되게 지는 것 같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막 탈을 쓰는 그런 역할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뮤직비디오에 옛날에 AOA 아까 공룡 닮으신 여자분 어쨌든 그분이랑 시오민 엑소 둘이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스마일 탈을 쓰고 얼굴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막 그 스마일 탈을 쓰고 막 그 촬영장에 12시간 막 그렇게 일하고 8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12시간. 사실 요즘에 12시간 시급으로만 쳐도 그거보다 더 받잖아요. 근데 그때 막 그런 거를 찍고 그리고 이제 안재홍 선배님이 저 한참 촬영하기 전에 무슨 핸드폰 무슨 중고 핸드폰 나오는 뭐 그런 광고를 찍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우주복을 입고 얼굴 안 나오는데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씨름하는 척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되게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죠. 내가 배우인데 왜 얼굴도 안 나오는 이런 탈바가지를 쓰고 여기서 열몇 시간 일하고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고 힘들었었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럴 때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일을 돈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거를 조금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놔? 그때 근데 잘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상황에서 그거를 막 내려놓기 싫더라고요. 나 배우인데. 그래서 그거 내려놓는 방법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위치가 이거니까 이걸 하는 거지. 더 올라가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할 때는 받아들이진 솔직히 못했어요. 그래서 자존심 너무 많이 상했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 알바처럼 어려운 거 시작하니까 다른 알바가 쉬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확실히 그때보다 지금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쉬워진 상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게요. 본인이 그 갈고 닦아왔던 시간이 정말 제대로 됐으면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요.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는 옵니다. 네네.
네, 질문 마이크. 네, 그 강사님 강사님이 아니라 배우님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특히나 좀 들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뭔가 이론적인 거랑 실존적인 것들이 같이 합치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인 이론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님 좀 살아오신 인생이 굉장히 뭔가 잠깐 봤음에도 되게 어우러진다, 하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여기까지 칭찬이고 이제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가장 맡고 싶은 배역 당장 뭔가 이것만은 내가 좀 잘하겠다, 좀 사이코패스 역할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뭐 배트맨의 조커 같은 거 너무 매력 있잖아요. 히스레저. 그래서 그때부터 악역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옛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 얼굴을 보면요. 이때거든요. 레디. 아이고. 한국이 레디. 액션. 이때 되게 얼굴이 포동포동했어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래서 아무리 그런 역할 오디션을 봐도 안 어울려. 너가 무슨 악역이야. 그래서 그런 역할 못하고 계속 그런 역할만 했어요. 뭐 누구 옆에서 이렇게 누구 친구, 누구 뭐.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게 이거 내 이미지 바꿔야겠다 해서 살을 진짜 많이 뺐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악역을 한 게 아까 봤던 모범택시 3에서 그 악역으로 나왔던 첫 악역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재벌형사 2에 또 살인범을 찍고 있거든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악역이었고, 그런 역할을 뭔가 왜 근데 그걸 하고 싶었냐면은 배우라는 직업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왜 배우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배우는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볼 수 있어요. 의사로도 잠깐 6개월 1년 살아볼 수 있고, 살인자로도 살아볼 수도 있고, 아빠로도 살아볼 수 있고, 무용가로도 살아볼 수 있고, 뭐 다 살아볼 수, 역사적 인물 막 그렇게 내가 역사적 인물로도 살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저는 사람이 살인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자유거든요. 진짜 막 찔러보고 막 실제로 찌르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고, 지금 이제서야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있나요, 질문? 네. 없으면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어른들한테 뭐 좋을 때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근데 이해 안 되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한 8살? 빨간펜 혹시 아세요? 빨간펜인가 뭔가 그 둘이서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가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 어린애들이 그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숙제를 가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엄마도 싫고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조그만 애 둘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고민의 무게가 나중에 제 나이 때,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나이로 올라가고 나면은 제가 그 빨간 펜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그 꼬마 아이들이 빨간 펜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거 계속 찾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